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소식 가보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제기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이 경기 광명, 시흥, 신도시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LH 및 관계 공공기관 근무자와 가족의 토지 거래를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이 조사하라라면서 이 정부의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여러 사항들을 지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를 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강도 높이 조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으로 엄중히 대응하라라고도 주문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한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대책 마련도 신속히 이제 하도록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이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책임설이 불거지는 데 대해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변창흠표 공급 대책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면서 엄정한 조사로 리더십과 신뢰를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뭐 짚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네. 와. 아무튼 일단 지금 오늘 또 아침에 나온 보도에 따르면 같은 부서에서 같이 일하던 3명이 네. 합심을 하고 땅을 어떤 거 사들인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니까 이 정도면 뭐 자기들끼리 저걸 해가지고 그냥 투기를 조직적으로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보상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조직 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관리가 어떻게 됐는가? 네. 뭐 이거를 지금 묻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뭐 이제 봐서는 일회성이고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아주 만연화됐을 가능성도 높고 네. 또 이 LH 직원이라면 거의 반 공무원 같은 입장입니다. 네. 뭐 공무원 완전 공무원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내부자 아주 중요한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조직적으로 투기를 했다라고 보는 거 맞는 것 같거든요. 우리 자본시장법상에 내부자 거래를 하고 내부자 그 조직 정보를 이용해서 하면 엄중하게 처벌이 됩니다. 근데 부동산에서는 뭐 그런 어떤 그 정도의 어떤 조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뭐 전수사가 지금 됐으니까 이 하나라도 그런 게 있으면 좀 찾아내서 정말 다 처벌을 좀 하든지 뭔가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뭐 생각합니다. LH로 한정이 되는 게 아니라 뭐 SH 다 연결이 됩니다, 이제는. 국토부, 네. 그다음에 포함됐죠. 뭐 해당 지자체 공무원 다 뒤져야죠. 네, 이게 적폐라고, 이런 게 정말 생활 적폐고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요. 이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주목한 게 있는데 지난 기간 동안에 현 정부에서 주택을 2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 팔아라. 네, 한 채 남기고 팔아라. 뭐 이게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뭐 계속 이야기가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고공에서 그런 이야기가 진행이 될 때 저 밑에서 낮게 기면서 땅 투기하고 땅투기하고 있었잖아요.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도대체 돌아가는 시스템이 이게 뭐냐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뭐 당사자들도 별로 집 성실하게 파신 분들은 별로 없잖아요. 네, 특히나 이제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공공 주도를 해서 이사 공급 대책을 통해서 이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좀 정권에서 악재였던 부분을 반전시키겠다. 사실 정권의 사활을 걸고 이 정권 후반기를 책임지기 위해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의욕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실 공급 대책의 양이나 이런 것들만 보고 봤을 때는 기존과는 좀 기류가 바뀌었다. 요건 조금 기대해보면 하지 않을까? 좀 찬반은 있었습니다만 이런 심리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정책을 주도해야 될 LH 직원들이 이런 식으로 땅 투기를 하고 다녔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밝혀지게 되면, 이게 정말 사실로 완전히 드러나게 된다면 앞으로 공공 주도로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서서 공급 물량 해결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할 때 어떤 시민이 이를 믿고 이 정책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권 후반기를 책임져야 될 정책의 근간 자체가 흔들리는 그렇죠.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칼을 빼든 거죠. 엄단에 처하겠다라고. 이거는 뭐 좀 대단한 게, 저는 자기 이름을 버젓이 걸고 막 그렇게, 그러니까요. 그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좀 후한무치라고 하죠. 이건 자기가 그 일하면서 가족 친척 뭐 동원하는 경우도 있긴 그것도 합니다만. 있겠지만 네. 지금 걸린 거는 자기 이름을 대놓고 걸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간도 크죠. 그러니까요. 이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거는 뭐 저는 이 정부 이 LH에 국한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진행자 말씀처럼
SH 뭐 모든 데 연관이 지금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처벌할 수 있는 게 명확하게 없어서 지금 문제긴 한데 부패 방지법이나 뭐 그런 걸로 이제 처벌이 가능한데 처벌 수위는 낮아요. 자본시장법이 적용된다면 그런 어떤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하는 것을 적용한다면 되게 크게 처벌할 수 있는데 지금 현행법은 그런 게 없습니다. 뭐 그런 것들 때문에도 문제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상 주식시장만큼의 이 혼돈을 주는 상당히 나쁜 거죠. 자신이 하는 일을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참에 좀 다 찾아내서 좀 어떻게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 정부가 그러니까 뭐 부동산 대책 내놓으면서 투기와 전쟁 벌인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부동산 투기 단속반도 띄우고. 그렇죠. 근데 어디 뒤졌느냐 그럼 도대체. 여기는 지금까지 뭡니까, 뭘 뒤지고 있었느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농지에 촘촘하게 묘목 심어둔 것도 이 전문 투기꾼들의 수법이라는 돈 더 지적이 받으려고 나오지 하는 않습니까? 방법이거든요. 예, 보상비를 노리고서. 예. 그건 고전적인 방법이죠. 예. 고전적. 하여간 이거 파문은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일단 사례가 2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사망자는 50대 남성이었고 요양병원 입원 환자였습니다. 또 두 번째 사망자 역시 60대 남성의 요양병원 입원 환자였는데요. 모두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상황에서 상태가 나왔다가 호전됐다가 다시 재발하면서 사망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현재까지 이상 반응으로 신고된 사례는 총 209건이고요. 이 중 거의 대부분은 예방접종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경증 사례들이었습니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장은 백신 접종이 원인이 된 사망 사례는 세계적으로 아직 보고된 바가 없다라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갖지 말고 접종을 계속 해줄 것을 당부했는데요. 특히나 이 백신 접종과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언론의 과잉 보도가 백신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가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부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좀 화제가 됐었죠. 속보 경쟁이 시작되었다라면서 예상치 못한 인과관계가 분명치 않은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보도는 선정적인 대목을 달아주지 마시라. 또 인과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유보적인 태도의 보도가 되어야 된다 등의 당부를 남겼습니다. 최초 지금 사망 사건이 이제 생기니까 보도 태양을 보니까 패닉 뭐 이런 거 제가 봤어요. 아, 그래요? 근데 지금은 좀 바뀐 것 같아요. 기류가 뭐 인과관계라든지 세계적으로 지금 확인된 바가 없거든요. 우리나라가 2명 사망했다 해가지고 인과관계가 바로 확인될 리가 없는 건데요. 그래서 아직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보도가 돼야 되는데 최초 보도는 좀 강력하게 뭔가 큰일 난 것처럼. 다른 거는 뭐 저는 뭐 보도를 하는 거는 그건 뭐 정파성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백신이나 국가적 위기라면 신뢰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백신 접종을 해야 되는데 확인이 다 된 다음에 이거 사망하고 인과관계 있다라고 해야 되고 그 전에는 그런 어떤 보도는 자제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좀 많이 줄었더라고요. 어제보다는 조금 수위가 좀 줄어들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제가 다는 하긴 보도량이 좀 줄었습니까? 어제는 무서웠어요. 제가 봐도 이러면 누가 백신 맞겠냐 겁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언론의 보도 행태들이 이제 이전부터 사실 좀 누적되어 온 게 있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이제 코로나19 전국이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특히나 이제 백신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다른 뭐 사망 사례가 있었을 경우에 그것이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마치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추정하는 식의 보도가 워낙 남발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뭐 의료 현장에서도 백신을 접종하는 분들이 좀 불안감을 갖고 있고 이 자신에게 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 아닌가 이런 거부감들이 퍼져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거부감이 그러면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불안감인 건지 아니면 지나치게 좀 침소봉대되거나 증명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괜한 우려가 오히려 지금 공공의 방역에 또 방해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건지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 가을에 독감 백신 접종이 있고 나서 몇 차례 어떤 사망이 이제 나오면서 이때도 엄청나게 호들갑 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호들갑 그렇죠. 때는 나중에 이게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게 밝혀졌는데 그 얘기는 더 이상 좀 많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 뒤에 이제 쏙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네, 학습 효과도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근데 다른 거는 뭐 그럴 수 있죠. 이거는 조금 자제해야 되는데요. 보도할 때 저는.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어떤 뭐냐면 그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합리적 의심이니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지 네. 않습니까?
근데 합리적 의심이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 이거 워낙 이제 이건 그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전문가들의 어떤 진단. 맞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그 최소한 여기에 근거해서라도 뭐를 제기가 돼야 되는 건데 단순히 백신 접종 이후에 사망이 됐으니까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넘겨짚어가면서 보도를 하는 걸 두고 이제 우리는 그 일상적으로 몰아가기 보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보도의 공익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럼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거냐? 이 문제를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재각 교수가 제기하는 문제도 좀 그런 그 문제인 것 문제 같은데요. 같아요. 선후 관계가 반드시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물론 언론사들은 언론사의 사익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선정적으로 보도해야 클릭수도 많이 나오고 페이지 뷰도 올라가겠습니다. 하지만 언론이 원래 봉사해야 되는 것이 공익과 시민들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봉사하는 게 그러니까 기본적인 존재 근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에 위배되는 식의 보도를 남발하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 네, 그 호들갑은 그만 떨었으면 이제. 그래서 조금 뭐 제가 다 하기는 못했지만 조금 어제보다는 어제는 뭐 큰일 날 것처럼 보도가 딱 되다가 네. 오늘 아침에 조금 나아졌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러게요. 다행스럽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3부에서 과천대 엄중식 교수의 지금 인터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떤 전문가의 진단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그건 3부에서 좀 귀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성전환 수술을 받은 이후 군으로부터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던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본인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고 변희수 전 하사의 상담사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서 소방당국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그의 시신을 발견했는데요. 부패한 정도로 보았을 때 사망한 지 다소시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작년 2월 청주지방법원의 성별정정 허가 결정으로 법적으로도 여성으로 인정받은 지 1년여 만에 일어난 사고인데요. 예, 이를 두고 지금 뭐 사실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좀 장례가 이제 진행 중이고 사인에 대해서도 명확히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에 강제 전역을 취소하라고 권고를 육군에 한 바가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군 당국은 이제 연합뉴스 보도에서 군 관계자가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민간인 사망 소식에 따로 군의 입장을 낼 것은 없다라면서 고인의 안타까운 소식에 애도를 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고 변희수 전 하사가 제기했던 성전환 전역 취소 소송은 원래 진행 중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사인은 지금 확인이 된 건가요? 정확하게 확인된 건 아닌데 예. 추정이 좀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극단적인 그러니까 부분이 좀 뭐 있는 극단적인 거죠. 선택을 한 것으로 지금 예, 그렇게 예, 추정이 되고 되고 있습니다. 있고 3개월 전에도 우울증 등을 이유로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물론 이게 지속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게 나온 건 아닙니다. 네. 그럼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그 어떤 그런 이유 같은 경우는 그렇죠. 역시 이제 군 복무 뭐 문제고. 그거로 볼 수밖에 없겠죠. 지금 상황상으로는. 네. 사실은 뭐 이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인정을 받은 거거든요. 성별 뭐 변경으로 거기다가 인권위에서도 그걸 좀 받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군은 옛날 규정을 근거로 해가지고 전역 처분을 내렸던 거고 소송을 하면서 상당히 막 괴로웠을 겁니다. 소송 자체가 소송 자체도 괴롭지만 여론의 시선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이 좀 절망을 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근데 좀 아쉬운 게 민간인의 죽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군 당국에서는 아니죠. 민간인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되죠. 군에서 강제 처분한 사람이잖아요. 그 세계적 기준하고 맞지도 않고요. 국가인권의 권고가 다르고 그렇게 했다라는 걸 조금 군 당국에서는 알았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표현하는 건 조금 과한 표현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 인권센터 같은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이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정부하고 군 당국의 조치를 비판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처음에는 이 성별 정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역 조치 심사를 좀 미뤄달라라고 권고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고 육군이 또 이제 이번 2월에 국가인권위가 다시 한번 이 취소는 이 전역을 이 강제로 시킨 거는 부당하다라고 취소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역시 육군이 받아들여지지 그렇죠.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희수 전 하사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소송에 들어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좀 이게 우연찮게도 최근에 또 이제 다른 이제 퀴어 활동가였던 김기영 전 녹색당 비례대표 분도 스스로 그러니까 목숨을 끊은 걸로 추정이 되죠. 사망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며칠 사이의 간격을 두고 트랜스젠더 분들이 연이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소수자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왜 이런 죽음들이 반복되고 있는가,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서 정치권의 책임론도 다시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차별금지법을 왜 지금까지 만들지 않았는지, 왜 항상 나중에라고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문제가 뒤로 밀려왔는지,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판에서 주요 후보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굉장히 둔감하거나 혐오적인 발언을 했는지까지 같이 지금 비판이 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여야나 보수 진보를 따질 것이 아니라 정치권 전반이 이런 죽음에 대해서 과연 뭐라고 답할 수 있을지, 뭐라고 애도를 표할지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제 외국 보면서 혐오와 배제가 일상화되고 있고 네. 이게 정치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저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뭐 이민자라든지 난민 뭐 이들을 대하는 어떤 태도로 보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우리나라라고 예외가 아니라. 이게 혐오입니다. 혐오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본다면 군 당국이 나서서 배제시킨 거잖아요. 맞잖아요. 지금 그잖아요. 맞잖아요. 예. 그 조항 중에 그 고한 상실의 심신 장애라는 거, 이거랑 그거랑 같이 볼 수가 있나요? 같이 볼 수가 없는 거를 물리 그대로 해석해 가지고 그 너는 심신 장애가 있기 때문에 복무할 수 없다. 그렇게 결정 내린 거 아닙니까? 혐오하고 배제의 어떤 근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그거랑 같이 볼 수가 있습니까? 저희 뉴스세계 시간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해당 당시 복무하던 부대의 부대원 동료들, 그리고 부대장도 고 변희수전 하사가 복무를 계속 하기를 좀 응원하고 지지하는 마음에서 여러 활동들도 했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세계적으로 보아도, 그러니까 물론 트랜스젠더 복무가 허용되는 국가도 상당히 많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뒤로 돌렸다가 다시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입대를 허용하고 강제 전역 조치가 되었던 트랜스젠더들도 재입대가 가능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군 복무 중에 트랜스젠더 수술을 받게 되거나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비와 상담비까지 다 지원을 해주면서 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이후에도 원한다면 복무를 할 수 있게 얼마든지 배려를 해줍니다. 왜 맨날 뭐 글로벌 스탠다드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선례는 이야기하지 않고 항상 안 좋고 나쁜 것만 스탠다드를 따라가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도 뭐 장교를 했지만 여군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남군이었다가 여군이 된 거잖아요. 네. 여군도 지금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쩌면 더 활용성도 더 좋고, 본인도 그런 주장을 했었거든요. 뭐 처음으로 남군으로 하다가 여군으로 하는 그런 뭐 부사관이 되겠다. 이걸 배제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어떤 선입관이나 이런 생각 빼고는 배제할 이유는 전혀 없는데, 뭐 우리나라에 지금 여군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군 당국도 좀 그 발상을 전환을 해야 그렇죠.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임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입법 보완이 필요한데, 네. 정치인들이 과연 할까 눈치 봐야 되는 판에. 이런 건 좀 해야 됩니다, 진짜.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제 선거를 코앞에 두고 워낙 이제 이걸 반대하는 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이런 분들의 표 계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정치인들이 말을 아끼거나 정책적으로 후퇴하는 경우들을 자주 보입니다. 근데 선거는 끊임없이 있거든요. 총선 끝나면 지선 있고, 지선 끝나면 대선 나고, 올 돌고 도는 거 아닙니까? 선거와 관계없는 해가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알겠습니다. 리버님이 모두에게 살아야 당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댓글 달아주셨고, 이은하님 제발 차별하지 맙시다. 그들이 살아야 하는 환경을 만납시다.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자, 오늘 뉴스 세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